오늘은 그 지중 전설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중 전설로는 재산 한계점 COS를 갖다 통해서 CNCVF를 통해서 들어온 전설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중에서 들어와서 지중으로 들어와서 AISS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칩니다. 그 AISS도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AISS나 LBS나 똑같은 구실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LA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서부터 넘어올 때는 꼭 LA라고 하는 것이 피레기라고 하는 것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걸 피레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낙뢰를 갖다가 방지해 주는 것이죠. 피레침하고 피레기는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네. 피레침은 그 위에서 그 옥상이나 이런 큰 주변 위에서 직경례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피레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전설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피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용량은 없습니다. AISS도 용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저건 뭐죠, 저게? 저거는 조작 스위치죠. 이건 조작 스위치. 예. 조작 스위치는 여기다 만들어 놓은 조작 스위치를 만든 이유는 AISS를 자동으로 투입하고 네. 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작 스위치입니다. 네. 자동으로 쓰기 위해서. 점검할 때 이거 안 하시나요? 그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DC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DC 배터리는 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다 방전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배터리는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배터리가 어디 들었냐면 여기 있다가 배터리가 들었어요. 이 안에 12V짜리 두 개가 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DC 24V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런 배터리 교체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이제 MOF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MOF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MOF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계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한전에서 계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MOFB는 전부 다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변압기 용량에 비례해서 MOFB가 형성이 된다 이야기죠. 그 180의 배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0kW까지는 5대5, 그 다음 360kW는 10대5, 그 다음에 540kW는 15대5, 720kW까지는 20대5, 이런 식으로 180의 배수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 MOF는, 그래야만이 전류가, 한전에서 계량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MOF는 배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또 파워 퓨즈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파워 퓨즈라고 하는 것이 저기 붙어 있는데 저것도 안전장치, 파워 퓨즈도 안전장치인데 파워 퓨즈의 용량이 있어요. 파워 퓨즈 용량. 퓨즈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냐? 그것도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계산을 갖다 해야 된다. 계산하는 공식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간단하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 나누기 2를 갖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파워 퓨즈의 용량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MOF를 거쳐서 변압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한 변압기가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변압기 외부가 특고압이고 저 안에 내부가 저압이기 때문에 저 변압기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주의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 몰드 변압기의 그 특성은 오일이 없기 때문에 몰딩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이. 그래서 오일이 없어서 이걸 갖다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불합리한 것은 가격이 비쌀 뿐더러 또 지하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왜? 습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에 약합니까? 네, 습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유입 변압기보다는 몰드 변압기를 갖다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습이 많은 데 지하나 외부에는 사용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CO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COS도 안전장치입니다. 이 COS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용량이 변압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용량을 내는 공식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변압기 용량 곱하기 3을 갖다 하면은 요 COS 용량이 나옵니다. 네. 그 COS는 변압기만 사고를 발생했을 때 변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파급이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파급이 한전 다른 선로에 가기 전에 차단을 갖다 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전장치입니다. 그 COS, 그 다음에 파워 퓨즈, AISS 이게 전부 다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MOF는 한전 사용 계량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MOF는 또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냐?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 그것도 결정이 된다. 180 암페어의 배수로 결정이 됩니다. 5대5, 10대5, 15대5, 20대5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MOF를 갖다가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전반이 나옵니다. 이 배전반은 변압기 2차를 갖다 통해서 넘어온 놈입니다. 여기서는 저압입니다. 이 저압이라고 하는 의미는 600V 이하를 갖다 저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3000V까지를 갖다 고압이라고 하고 22900V는 특고압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고압 1차를 통해서 2차 380V와 220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동력 배전반입니다. 380V와 220. 그러니까 변압기가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델타 Y 결선에 의해서 380V와 220V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전반, 이 배전반을 거쳐서 이제 분전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각 차단기를 통해서 분전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하는 것이 뭐냐. 요 경보 설비가 있어요. 경보 전기 설비. 이것은 뭐냐면 누설 전류를 갖다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누설 전류를 하는 것은 그 선로에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보 장치입니다. 이것은 경보를 갖다 울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갖다 보면은 그 누설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동력 배전반 2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ATS라고 하는 것이 하나 붙었어요. 이건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전반입니다. 발전기용 배전반. 이게 AT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전 전기가 차단이 됐을 때 이 ATS가 붙어서 발전기를 갖다가 돌려서 발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발전용입니다. 이것은. RSTN이라고 이게 뭐죠? R상, S상, T상, N상, 뉴트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오토매틱 트랜스포머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 전기가 죽을 것 같으면 발전으로 접점이 붙어서 발전에 의해서 발전으로 전환되는 거죠. 네,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네, 이게요. 네.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되게 돼 있어요. 발전기에서부터. 네, 한전 전기가 죽으면은 발전기가 돌면서 이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들어가냐? 이 가정집 전체는 못 들어가니까 나머지 비상전기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그 각 층에 있는 비상 전등 이런 것들만 사용을 갖다 하게 돼 있어요.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갖다 못합니다. 왜? 발전기 용량 때문에. 발전기는 용량이 만약에 100kg로 하면은 60%밖에 사용을 갖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기 용량에 비례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차단기가 300A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300A로 만들어놨더니.
그 변압기 용량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서는 사용을 갖다 못하고 단지 비상용으로만 사용을 갖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용 이게 배전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배전반을 해서 다 전기가 각 분전반으로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그 이후로부터를 갖다 우리가 말하는 분전반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갖다 배전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량기반. 요 계량기는 한전에서 검척을 갖다가 하는 계량기반입니다. 여기가. 그 아까 MOF에서부터 나온 그것을 갖다 가지고 여기서 계량을 갖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MOF와 이것이 계량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는 이 전부 다 특고압이 이제 흐릅니다.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이 전부 다 특고압이 흘러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압이. 이건 저압. 여기까지는 저압. 요 선이 이제 저 변압기 2차에서 넘은 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콘덴사. 콘덴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전기를 갖다가 좋은 전기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변압기 용량의 3에서 5%짜리를 설치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진상역률과 지상역률로 나누어집니다. 진상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만 사용을 갖다 하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지상역률을 만들어서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지상역률을 해서 이걸 차단을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률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니까 잘 확인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몰드 변압기 이제 1차가 여기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몰드 변압기 2차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저쪽에는 특고압이 흐르고 여기는 380V하고 220V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전선이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전선은 항상 전류하고 전압의 반비례를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압 전류가 이렇게 두껍고 고압 전류가 가는 이유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고압이. 요 전류가 전압이 380V이기 때문에 요 전선이 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항상 전압의 반비례를 갖다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류에는 항상 비례를 갖다 한다. 네. 전압에는 반비례, 전류에는 비례한다. 네. 전선의 굵기는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MOF.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파업수. 파업수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것도 20.5다. 저 볼 거면 20-5A 돼 있어요. 이게 20.5짜리다 이야기죠. 이 변압기가 500kg짜리구만요. 보니까 180, 360, 540, 180, 360, 540, 720인데 600kg 정도 되었구나. 600kg. 600kg 될 것 같으면은 25A, 30A짜리를 갖다 써야 되는데 25K짜리를 써놨구만. 그 25K라고 하는 것이 암페어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워피자 암페어. 25A짜리. 25A 3개네요. 예, 예. 요 RST상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한 상이라도 만약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가 터져버립니다. 네. 이 터지면서 뭐가 떨어지냐? AISS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생이 한전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다 이야기죠. 네. 그 전부 다가 다 안전장치다. 한전으로 파생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단이 돼야 될 것이 요 AISS다. AISS인데 요 문은 꼭 닫아놔야 돼. 여기가 지금 바로 턱갑이 걸려가 있어요. 이 좀 턱갑이야.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절대 이 뒤쪽 문을 열어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이거 잠궈놔둬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잘못해갖고 실수로 일 갖다만 대도 이 가버리니까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여기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차단을 갖다 할 수 있는 장치다 이야기죠. 여기. 이 요 케이블을 갖다 CN15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재산 한계점에서부터 넘어온 놈이다 이야기죠. 이것이 재산 한계점 전주에서 넘어온 케이블이다. 처음에 바로 들어오는 전선이네요. 예, 처음에 바로 들어온 전선이죠. 네, 그게 고압이 걸려 있다. 예, 턱감이 걸려 있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아주 위험하니까 요 문은 항상 꼭 닫아놔야 돼.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턱갑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문을 갖다가 열어놓으면 안 돼. 항상 이 문을 갖다 닫으셔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압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여기는 문을 열어놔도 돼. 그러니까 저쪽에는 또 턱갑이 또 저쪽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저 앞에서 좀 조심하게 해야 돼. 여기는 저압이기 때문에 좀 문을 열고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몰드 변압기의 요 외부가 턱갑이 흐른다 이 말. 그래서 이 변압기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하네요. 여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몰드가 돼 있는데 여기가 절연이 만약에 파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죽는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네. 몰드 변압기의 불편한 점이 이거예요. 눈으로밖에 이걸 갖다가 확인을 갖다 할 수가 없어. 유입 변압기는 뭐 계측기를 갖다 사용해서 그 변압기가 좋니 나쁘니 이걸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몰드 변압기는 그냥 눈으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대요. 눈하고 냄새로. 그럼 벗겨지고 뭐 그럼 잘 모르죠. 벗겨지고 한 것은 냄새가 나고 이래 하니까 모터가 타지는 거하고 이놈 타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 모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또 저압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MOF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가 이것은 한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MOF가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대. 여기 볼 것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 하면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 때냐. MOF가 문제 있을 때. 네. MOF가 고장났을 때만 여기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예.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점검하실 때. 예. 네. 그러니까 점검할 때도 불이 들어왔는가, MOF가 나쁜가, 네. 이것은 점검할 수가 있다. 얘기죠. 네. 그 MOF가 만약에 나쁘더라도 한전에서 계량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 도전에 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MOF가 나쁘더라도 한전에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설명을 갖다 하고 교체를 갖다 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죠. 그 교체 비용은 전부 다 수령과에서 부담하겠죠. 예. 발전기.
요 이제 발전기인데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인데 한전에서 정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아까 ATS가 동작을 갖다 하죠. ATS가 한전 정전이 되면은 ATS가 동작을 갖다가 해서 발전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이 발전기가 돌면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 발전기 이 용량에 비해서 발전기는 발전기 용량의 한 60% 내지 70%만 사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 용량이 한 300A 정도는 사용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 용량이 300A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발전기는 이제 자동으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요 자동 운전을 갖다가 여기서 전부 다 행할 수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주파수가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입니다. 60Hz가 나오는가, 또 전압이 380V가 나오는가, 그것만 두 개를 유의를 갖다 해주시면 돼요. 전압이 380V 나와야 되고 주파수가 60Hz가 흘러야 돼. 그래야 우리 한전 전기하고 같이 마주칠 수가 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오일은 항상 들어가 있어도 오일 한 80%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경유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있는지 확인. 그다음 소음이 나는가 아니면 연기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볼 것 하면은 이제 이 명판이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킬로수를 갖다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볼 것 하면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KI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KVA가 있어요. KVA가. 킬로와트하고 KVA 차이점은 역류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KVA, 역류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킬로와트. 그러니까 우리가 500킬로와트 같으면 500kVA인데 역류를 생각하면 500킬로와트다 이 말이고, 그 기기 자체를 갖다가 보고 할 것 같으면 KVA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킬로와트와 KVA 차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역류를 갖다 생각한 것이 킬로와트, 역류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기기 자체를 KVA로 표시를 갖다 합니다. 이 비상발전기가 동작을 갖다 하면은 ATS가 동작을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TS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봐봅시다. 여기가 전부 다 오토와 핸드로 되어 있어요. 그 자동으로 놔뒀기 때문에 한전에서 정경이 될 것 하면은 바로 불이 켜진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도 한전 전기로 들어와 있어요. 한전 전기로. 만약 한전이 정전이 돼버리면은 자동으로 길이까지 되면서 뭐가 들어오냐? 발전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럼 ATS 접점이 넘어간다 이야기죠. 네. 접점이 발전 쪽으로 넘어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럼 한전에 전기가 들어와도 발전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ATS 온오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핸들로 나누고 수동으로 동작을 갖다 했을 때, 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수동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동작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오토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해놔야 되죠. 네, 자동으로 놔둬야 됩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동에 두고 사용을 갖다 하고. 그럼 이것은 뭐냐면 RS, SD, TR, 요것은 이제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압. 그럼 전압이 380V에 전부 다 분리가 있고, 요것은 뭐냐면 암페어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전류를 갖다 묻지 않고 있대요. 이게 전류 암페어. 요거는 오토하고 수동. 그다음 요거는 ATS 수동 동작. 땡겨서 온 할 거면 수동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 요놈 전류를 나타내고 있어. 지금 여기서 변압기 2차가 몇 암페어를 먹고 있냐? 한 100A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용량에 비해서 아주 적게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변압기가 600kW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은 900A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곱하기 1.5배를 하면은 변압기 전격 전류가 나옵니다. 그 전격 전류를 갖다 넘어서면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한 80%, 변압기 용량의 80%, 70%가 가장 좋을 때죠. 그 120%까지도 변압기는 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이 사용할 거면 변압기에서도 과열이 돼갖고 열 나고 전선에도 열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70에서 80%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전격 전류는 변압기 용량 곱하기 1.5배를 하면은 전격 전류가 나온다. 그 전격 전류에 비례해서 이 전류를 보고 우리가 변압기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적게 사용하고 있거나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한전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은 피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최대 수요 전력을 갖다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야간에라도 전기를 갖다가 많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보고 우리가 변압기에 용량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갖다 확인을 갖다 합니다. 그 피크 전류를 꼭 확인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크가 일반 전기의 요금, 기본 요금 결정을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피크 전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변압기 온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압기 온도를 갖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손으로 못 맞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온도계를 갖다 설치를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28.8도 정도 될 것 하면은 아주 전기를 갖다 사용량이 적다 이 말입니다. 아주 차갑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80도 정도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80도 정도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터지고 아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을 갖다 해줘야 될 겁니다. 80% 정도 올라갔어요. 80도. 80도. 네, 80도 올라가면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나와요. 전기를 갖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건 여름철 같은 데는 아주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변압기를 갖다 만져보면은 햇빛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도 따뜻하고 또 변압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온도가 높은 데 뜨거워서 손을 갖다 못 댈 정도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조심을 갖다 하고 부하 조절을 갖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진실에는 이제 전부 다 소화기나 이런 것들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위험하니까 이 전선 같은 게 타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갖다 비치를 갖다 하고 비상등을 갖다 설치를 갖다 하고 해야 된다. 이 전부 다 저압들이 출해를 통해서 전부 다 나가죠. 저 출해를 통해서 나가나요? 예, 출해를 통해서 이제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배관도 이 출해를 통해서 나가야 전선에 열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죠. 배관을 갖다가 꼭 파이프를 안에만 엮는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 전선 용량을 갖다 그대로 다 사용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2차적인 문제, 2차 배전반에서부터의 문제, 차단기 문제, 전선 용량의 문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CNCV를 통해서 저 밖에서부터 일이 들어왔어. 일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들어왔대. 여기는 그냥 박스로. 예, 요 박스 요 통. 왜 그러냐면 땡기고 작업을 갖다가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없었거든. 이거 뺄 수가 없어.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 닥터를 통해서 있는 턱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닥터를 갖다가 써라 이 말이죠. 이건 다 마켓가 있잖아. 선생님 저기 네. 여기가 뭔가요? 요거는 접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일정 접지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LA라고 하는 거 있어요. LA도 일정 접지입니다. LA 일정 접지. SA, TR. TR 변압기 2차도 일정 접지.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TR까지도 일정 접지고 나머지 3종 접지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은 이 큐비클 이런 외함은 3종 접지. 그 다음에 변압기 요 되어 있어요. 변압기 N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TR. 요것도 2종 접지. 2종 접지라고. 1종 접지는 10옴 이하를 갖다 1종 접지. 2종 접지는 우리가 계산을 갖다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평소 5옴 이하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2종 접지는 5옴 이하.
3종은 배곰이야. 배곰이야기 때문에 3종 접지는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제 1종, 2종 접지는 잘 나와야 되죠. 그것은 피레기나 뭐 이런 변하기 2차나 중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종 접지는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접지함의 용도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전기에서 이제 접지가 모여 있는 함이다 이 말이에요. 접지를 모여 있는 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땅에서 들어온 거야. 밑에서 요것은 땅에서 들어온 접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디로 나가냐? 요 기계로 넘어갔죠. 요거는 뭐냐? 접지 체크기. 접지를 체크.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밖에까지 접지 봉을 갖다 꼽을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지 봉을 갖다 꼽아 놓은 것을 갖다 빼가지고 여기다 묻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접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접지가 사용전 검사 전에는 분명히 접지를 갖다 체크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접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접지 테스트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 변압기 아까도 보셨지만은 저 변압기가 요 지금 N상입니다. 요 N상에 변압기 접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몇 종 접지하면 2종 접지로 가요. 이것을. 여기는 변압기 N상, 중성점에 들어가는 것은 2종 접지. 나머지 이제 기계측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1종 접지. 저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 요 선들이 전부 다 1종 접지. 그리고 MOF 배꼽 접지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MOF 배꼽 접지 저거. 네. 저것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한전 N상에서, 한전 뉴트럴에서 들어온 겁니다. 저것은. 네. 한전 뉴트럴에서 별도로 하나가 들어온 것이 저거는. 한전 뉴트럴에서 별도로 들어오고 요 몸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1종 접지. 네. 그 전선도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전부 다 굵기가 다 달라. 이게 한 60스퀘어는 되겠구만요. 전부 다 60스퀘어로 다 만들어. 저 청색은 뭐예요? 어디요? 청색 저 위에. 저거 청석은 이제 RST하고 네. RST를 갖다 의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색상, 그러니까 저런 채를 갖다 입혀 놓은 거예요. 네. 그 저거가 특과비죠. 저도. 네. 예. 저 녹색 전선만 접지선. 네. 그리고 저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이제 호흡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흡기는 지금 공기 중에 물방울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저 호흡기. 호흡기요? 예, 호흡기. 저 청색 휴지처럼 생긴 거예요? 예. 저게 무슨 저기 용도라고요? 호흡기인데, 호흡기? 이 공기 중에 물기가, 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습기. 습기가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여기서 호흡기에서 실리카겔 해서 습기를 갖다 제거한다 이야기. 이 안에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실리카겔. 이 안에 습기를 제거해 주네요. 예, 습기를. 네. 습기를 제거해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저 변압기가. 네. 자, 공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습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MOF 안으로. 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합선을 시킨다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호흡기예요. 그런데 유입 변압기 같은 것도 전부 다 호흡기가 붙었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물들은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큐비클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큐비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압기라든지 뭐 이렇게 반이 배전반이라든지 변압기 반이라든지 MOF 반이라든지 AISS 반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큐비클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큐비클 네. 시스템입니까? 네, 큐비클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외부에서 하면 전주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패키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키지 타입. 그거는 이 패키지라고 하는 이 함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배전반까지. 착착착착. 변압기부터. 서랍처럼? 예, 서랍 그러죠. 찍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다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파워피스 하나, COS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 LA, 뭐, 배전반까지 싹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타입은 패키지 타입을 갖다가 보고 이제 다시 또 설명을 갖다 하면은 패키지 타입이 돼요. 비상발전기를 갖다 운전을 하실 때는 일단 ATS 여기 와가지고 핸들을 놓으셔야 돼요. ATS 동작을 갖다 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오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되어 있는데 핸들로 바꿔야 돼요. 매뉴얼로. 네, 그렇죠. 요것이고. 요 스타트. 요 스타트 누르면 돼. 주기적으로 네. 비상발전기 점검도 하시잖아요. 네, 비상발전기 점검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돌려서 점검을 갖다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틀어야 돼. 원래가. 그래야 발전기가 고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틀어갖고는 나중에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돌리러 가면 안 돌아가 버려. 그럴 때 고장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틀어봐야 되는데 틀 때도 15분 이상은 틀어야 돼. 원래가. 그래야 오일이 전부 다 회전이 돼버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시 막 시끄럽고 하니까 한 뭐 1분 정도 틀어놨다가 그냥 가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한 짓거리야. 원래가 15분 틀어놔야 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틀어놔야 돼. 옛날에 공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기사가 있는데, 갑자기 정지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되고 발전기를 다 돌리는데 그때 돌리려고 한 게 안 돌아간 거야. 엊그저께 돌려봤거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될 때 또 돌리니까 안 돌아가 버려. 그 사람 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기는 꼭 필요할 때 돌리려고 하면 잘 안 돌아가니 꼭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려봐야 된다. 15분 이상. 15분 이상 돌려놔야 돼. 그래야 오일이 전부 다 돌아요. 회전이.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마지막에 오토로. 네, 마지막에 이제 오토로 놔둬야 설정해놔야 돼. 네, 설정을. 네. 그러고 저기 가서 이제 ATS도 오토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ATS도 오토로. 네. 여기도 ACB가 들어있고 ATS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자동으로 넣고 수동으로 놔줘야 된다 이야기죠. 네. 저쪽에 정정이 되어버렸거든. AISS를 차단해버리면 바로 발전기 돌아버립니다. 네. 자동으로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험을 갖다 할 때는 저쪽에 AIS를만 차단하면은 발전기가 자동으로 도는지 안 도는지를 갖다 알아야 돼. 이 발전기를 오토에 놓고 자동으로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갖다 한 번씩은 해야 돼. 발전기가 도는가 안 도는가. 그리고 발전기 부하 전류까지 재봐야 돼. 부하 전류. 발전기를 갖다가 우리 전기 AIS를 차단하고 나서 발전기가 돌아가는가 확인하고 발전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발전기 사용 전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걸 갖다 알고
이것이 몇 분 동안 가능한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그까지를 갖다 꼭 알아야 된다 이야기죠. 발전기 용량에서.